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쓸쓸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지금도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혼자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계셨을 겁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거고 우울할 거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잘못된 편견이었다는 걸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혼자 살아보신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다고 말씀하세요. 오늘은 왜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지 그 놀라운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은 분들은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늙어 혼자가 최고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식은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걸 느끼는 순간 말이에요. 전화 통화 시간이 짧아지고 만나자는 제안에 핑계가 늘어나고 대화할 때도 예전 같은 따뜻함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그 관계를 되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이미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데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생각으로 계속 매달리게 되거든요. 자녀들이 바빠서 연락을 뜸하게 해도 형제 자매들이 멀어져도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때로는 역효과를 낳기도 해요.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고 나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일방적인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면 서로에게 피로감만 쌓이게 되죠. 그런데 혼자 지내면 이런 고민 자체가 사라집니다. 마음이 식은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둘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없이도 충분히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진심 어린 관계가 훨씬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서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에너지를 쓰는 대신 나 자신을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식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의 반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수원시에 사시는 김철민 할아버지는 올해 75세입니다.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오랜 친구들과 자주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죠. 만나자는 연락에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가족들이 와서 같은 핑계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려고 애썼어요. 먼저 전화하고 식사도 사겠다고 하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시큰둥한 반응을 보면서 깨달았죠. 아, 이 사람들 마음이 이미 멀어졌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그런 관계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고 억지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 홀로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세요. 마음 없는 사람들 붙잡고 있을 시간에 나 자신과 더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이웃이나 후배가 연락을 하면 반갑게 만나지만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마음이 식은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진짜 소중한 관계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늙어 혼자가 최고라 하는 2번째 이유는 타인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늘 누군가와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 예쁜 친구,
집안이 좋은 친구들과 비교되면서 자연스럽게 남을 의식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때는 그런 비교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의 승진 소식을 들으면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웠고, 다른 사람의 성공담을 들으면 내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아직 기회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때는 어땠나요? 다른 집 아이들과 우리 아이를 비교하고 다른 가정의 경제력이나 생활 수준을 보며 은근히 경쟁의식을 느꼈죠. 이웃집에서 새 차를 사거나 이사를 가면 괜히 우리 집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났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패턴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기도 해요. 은퇴 후 모임에 나가면 우리 아들이 의사다, 딸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여행 자랑, 건강 자랑, 손자, 손녀 자랑까지 끝없이 들어야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내 가족은 왜 저렇지 못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 비교 대상이 되어서 나는 약도 안 먹는다는 말을 들으면 내 몸이 더 초라하게 느껴져요. SNS나 인터넷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들, 멋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죠.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비교라는 게 참 무서운 함정 같아요. 마치 옆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은 항상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속사정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혼자 지내면 이런 비교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볼 기회도 줄어들고 굳이 알 필요도 없어져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부러워할 일도 생기지 않죠. 혼자만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속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유롭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내 하루가 충분히 의미 있으니까요.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보내는 오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산책하는 시간들이 그 어떤 화려한 인생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의 멋진 취미나 여행 이야기를 몰라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옷차림도 자유로워집니다. 누구를 만날 일이 없으니까 편한 옷을 입어도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떤 브랜드를 입고 다니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편한 게 최고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나름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부족했다고 자책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인정하게 되죠. 이런 자기 수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미선 할머니는 올해 69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늘 위축되곤 했어요. 다른 분들의 자녀 자랑이나 여행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히 주눅이 들었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왜 저렇지 못할까? 우리는 왜 여행을 못 다닐까 하는 생각에 집에 와서도 우울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그런 모임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작은 화분들을 돌보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먹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내 생활이 더 만족스럽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세요. 이제는 작은 일상의 행복들이 충분히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평온하다고 하세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며 환하게 웃으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고 계시나요? 늙어 혼자가 최고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내 몸 챙기는 데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땠죠? 몸이 조금 아파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자신의 몸보다는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어요.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쑤셔도 참고 견뎌왔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서면서 달라집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죠. 예전처럼 억지로 참으면 안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는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살면 어떤가요? 여전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다고 말하게 되고 피곤해도 가족들 식사 준비를 해야 하죠. 내 몸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식사 시간이 문제입니다. 가족들 식사 시간에 맞춰 먹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입맛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같이 앉아서 억지로 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걸로 병원에 가냐는 소리를 들을까봐 망설이게 되고 가족들 스케줄을 고려해야 해서 미루게 되죠. 정작 필요할 때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몸의 신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충분히 쉴 수 있고 피곤하면 언제든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자유입니다. 식사도 자유로워집니다. 내 몸이 원할 때 먹을 수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되면 죽을 끓여 먹고 입맛이 없으면 간단하게 과일이나 요구르트로 때울 수도 있죠. 자유롭지 않나요? 내 몸 상태에 맞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어서 소화도 잘 되고 몸도 편합니다. 잠자는 시간도 자유로워집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워있지 않고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실 수 있고 새벽에 잠에서 깨면 조용히 산책을 나갈 수도 있어요. 정말 편해요. 낮에 피곤하면 언제든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생활 리듬이 몸에는 훨씬 좋죠. 운동도 내 속도에 맞춰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 몸 상태에 맞는 강도로 할 수 있어서 부상의 위험도 줄어들어요. 관절이 아픈 날에는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고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병원 가는 것도 훨씬 편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고 몸의 작은 변화도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면 즉시 대처할 수 있고 몸 상태에 따라 하루 일정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어서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죠. 체온 조절도 자유롭습니다. 추우면 온도를 올리고 더우면 선풍기를 틀 수 있어요. 내 몸에 맞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 몸에 무리가 가지 않죠. 정말 편안해요. 마치 내 몸이 VIP 대우를 받는 것 같다고 할까요?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올해 76세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무릎이 아파도 참으며 집안일을 도왔어요. 그런데 당뇨가 심해지면서 식단 관리가 중요해졌는데 가족들 식사에 맞춰 먹다 보니 혈당 조절이 잘 안 됐죠. 병원에도 가족들 눈치를 보느라 제때 가지 못했고요. 결국 혼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혈당을 재고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 식단을 짜서 규칙적으로 드십니다. 오후에는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약도 알람을 맞춰놓고 정확한 시간에 챙겨 드시죠.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고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으세요. 이제야 진짜 내 몸과 대화하며 산다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무릎 통증도 무리하지 않고 생활하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족들도 이제는 할아버지가 더 건강해 보인다며 안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마음의 상처, 혹시 여러분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늙어 혼자가 최고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인 것 같아요.
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실망을 경험해도 또다시 기대하게 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기대하고 친구들에게 기대하고 연인에게 기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그런 기대들이 대부분 충족되기도 했고 설령 안 되더라도 금방 털어낼 수 있었어요. 중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늘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대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에 바쁘고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혈육인데,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하면서 계속 기대하게 됩니다. 특히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외로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상황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져요. 그런데 막상 연락을 해봐도 요즘 바빠서라는 대답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런 의무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기대라는 감정이 참 복잡한 것 같아요. 마치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이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베푼 정성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인간관계는 은행이 아니라서 그런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죠. 그런데 혼자 지내다 보면 이런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뭔가를 바라지 않으니까 실망할 이유 자체가 사라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예측 가능합니다. 아침에 계획한 대로 하루가 흘러가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휴식과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즐겁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아도 되니까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혼자서 차를 우려 마시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책장을 넘기는 시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들이 그 어떤 화려한 만남보다도 만족스러워요. 이런 시간들은 누구도 망칠 수 없는 온전한 내 것이거든요. 잠자리에 들 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누군가의 무심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뒤척이는 일이 없어집니다. 전주시에 사시는 김정순 할머니는 올해 78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과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사셨어요.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한마디에도 큰 의미를 두고 계셨죠. 하지만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는 현실에 자주 서운해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내가 왜 계속 바라기만 하고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의 연락을 기다리지도 않고 친구들의 방문을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요가를 하고 오전에는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세요. 오후에는 뜨개질을 하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모든 게 감사하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세요. 가끔 자녀들이 연락을 하면 반갑지만 연락이 없어도 전혀 섭섭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생기면서 매일이 평온하고 만족스럽다고 하세요. 이제야 진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며 환하게 웃으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마음속에 쌓이는 서운함의 무게, 혹시 여러분도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계시나요? 늙어 혼자가 최고라 하는 5번째 이유는 서운함을 사귈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참 묘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금방 사라졌던 감정인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오래도록 남아있게 되거든요. 젊었을 때는 뭐 그런 걸로 하며 웃어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며칠, 몇 달씩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동료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나 상사의 차가운 반응에 잠깐 기분이 나빠져도 금방 잊었잖아요. 일이 바쁘고
다른 관심사들이 많아서 그런 감정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는 달라집니다. 할 일도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도 한정되다 보니 작은 일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누군가의 무관심한 태도나 차가운 반응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바빠서라는 말 한마디가 며칠씩 마음에 걸려요. 전화 통화할 때 급하게 끊는 목소리 톤 하나도 계속 생각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서운함으로 다가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에서 마주쳤는데 먼저 인사하지 않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서운함이 생깁니다.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거나 약속 시간에 늦게 와서 형식적인 사과만 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해요. 그런 감정을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참고 넘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서운함을 사귄다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술 한잔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방법들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결국 혼자 속으로만 사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서운함이라는 게 참 무서운 독소 같아요. 마치 정수기 필터가 오염되는 것처럼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마음 전체를 탁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혼자 지내면 이런 서운함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일이 없으니까 마음을 사귈 필요도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큰 해방감인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갑니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소외시키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을 끊는 사람도 없고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누군가 때문에 기분이 상할 일이 없어요. 이런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혼자 살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도 편안합니다.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들은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끊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주제로 마음껏 생각할 수 있고 누구의 비판이나 무관심한 반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사 시간도 자유롭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간단하게 때워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의 취향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그로 인한 갈등도 생기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이 특히 평화롭습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아무도 채널을 바꾸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시끄럽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마음이 깨끗합니다. 오늘 하루 아무도 나를 상처 주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일이 없어집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나온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본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생기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